평일 아침 3분 경제기사로 인생 바꿀 준비 되셨나요? 1월 20일 한국경제 1면 정치금리의 역습, 야당 은행 가산금리 내려라 라는 기사 실렸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은행의 가산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금리 산정체계를 뜯어고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명동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6대 은행장이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엽니다. 이때 야당은 노골적으로 가산금리를 인하해달라라고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야권은 이미 지난달 은행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같은 요구가 자칫 시장금리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관치금리에 대한 부작용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가계빚이 급증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치권의 은행 대출금리 개입 이대로 괜찮을까요? 매일경제 1면 20일 밤 트럼프 대관식 소식이 실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저녁 취임식을 갖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댈 예정인데요.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국경 강화 방안과 관세 도입 등 무역정책, 그리고 전기자동차 의무 폐지 등이 이 행정명령에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외에도 보편 관세, 전기차 의무 폐지 등 우리나라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도 행정명령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만약 취임 첫날부터 멕시코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미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 일면 홍콩 ELS 같은 고위험 상품 전국의 은행 점포 50곳에서 100곳 정도만 판매할 수 있다라고 기사 실렸습니다. 앞으로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의 손실 위험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은 전국에서 은행 점포 50에서 100곳에서만 판매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해외 DLF 사태를 계기로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이 20% 이상 날 고난도 상품은 은행에서 못 팔도록 했었어요. 하지만 홍콩 H지수, 니케이 225 등 5개 지수 연계 상품에 한해서는 판매를 허용했었는데 문제가 터지자 이 부분에서도 규제를 강화한 겁니다. 지난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지를 했다고 해요. 이처럼 금융당국은 은행 고객들에게는 고난도 상품 자체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다들 파이팅 하세요.